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시장경제학 가격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시장의 의미와 종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시장의 의미란 재화와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 공급자죠. 공급자와 사려는 사람, 수요자가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했고요. 시장의 종류에는 거래되는 상품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하고요. 혹은 형태에 따라 보이는 시장,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입니다. 우선 수요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요량은요, 일정한 가격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그러면 수요 법칙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것. 즉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그 다음은 공급입니다. 공급이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요. 공급량이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의미합니다.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것. 즉 가격과 공급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요. 자연스럽게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요, 이 서로 다르게 그렸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한 평면에 그려볼 예정입니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한 평면에서 그리면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1차 연립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1차 연립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안 만나거나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기울기가 다른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상향하는 그래프고요. 하나는 우하향하는 그래프잖아요.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수이고요. 우하향하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서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은 직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가 그리고 있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은 곡선이지 않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 직선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인 이유는 좀 더 심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심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이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해서 공급이 곡선이 되는구나, 혹은 수요가 이렇게 해서 곡선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반응도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요. 높은 가격에서 가격이 1만큼 움직였을 때 반응하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있고요. 낮은 가격에서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반응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는데 이게 매번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가격이 1 변화했지만 그 변화하는 수요량이 가격대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게 되고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가격대에 따라서 그 가격이 1 움직였을 때 변화하는 공급량이 매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직선의 형태가 아닌 곡선의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학교 수준을 뛰어넘게 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는 최대한 이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직선의 형태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균형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균형 가격 혹은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요. 시장 가격과 균형 가격에 의해서 균형 거래량이 거래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 시장 가격에 맞춰서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가격이 균형 가격,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를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초과 공급인 상황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공급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급자들 간의 판매 경쟁이 생기면서 상품의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서 그 기업 내에서 재고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게 될 거예요.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초과 공급의 폭이 점점 작아져서 언제까지 줄어들게 되느냐? 초과 공급과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지점까지, 초과 공급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이때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 시장 가격보다 가격이 낮을 때는요,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요량이요,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판매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구매하기 위한 경쟁을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기업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기업의 공급량이 매우 적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돈을 조금 더 줘서라도 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증가하고요. 가격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초과 수요량은요,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결국엔 0이 될 때까지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점을 균형이라고 하고요. 그때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0이 되고요. 그 지점을 바로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